자, 투데이 하드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물류와 교통 대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디젤 차량과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어서 요소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요소수 품귀 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필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네. 최근에 품귀 현상 하면은 뭐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바로 요소수인데요. 네. 이 요소수라는 게 이게 정확히 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봄에 가장 많이 쓰는 게 화학용 비료 아실 겁니다. 네. 그 화학용 비료의 원료가 되는 게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예전에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암모니아 생산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요소수의 원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에다가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집어넣어서 고체화시키면 요소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요소에다가 깨끗한 물을 섞어서 만든 게 바로 요소수인데요. 이 요소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비료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용 선박이나 철강 이런 데도 쓰는 공업용 요소 같은 것들도 많고요. 또 자동차에는 이 SCR이라는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2015년 이후에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배출가스 중에서 질소 산화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 SCR에다가 이 요소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질소 산화물이 한 85%까지 줄어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2015년 이후에 들어가는 디젤차에 바로 요소수가 항상 필요한 소모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 요소 수출 금지를 단행을 하면서 이 국내 경유 자동차용 요소수 부족이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이 요소수 부족의 시작, 그 시작은 정확히 어디에서 시작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자, 근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이 요소라는 거 자체가 이 중국만 나오는 건 아닌데 한 국가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는 거죠. 즉, 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가 97%라는 겁니다. 거의 100%죠. 근데 중국에서 호주하고 석탄 문제가 생기면서 수입원이 석탄이 끊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석탄 발전을 통해서 전력량도 부족해지면서 특히 이제 이 암모니아의 원료 자체가 석탄에서 보통 추출해서 만들어내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이 자국의 요소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지난달 15일부터 수출을 까다롭게 만들었죠. 그 까다롭게 만드는 기준을 한 이유가 거의 뭐 수출을 못하게 만들다 보니까 국내에서 바로 이 요소수 사태가 바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사용하는 요소수 자체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디젤차가 워낙 많다는 것 그것도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한 국가에서 의존도가 거의 100%였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다는 게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약 40%가 디젤차, 이 경유차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40%면은 뭐 느낌상 거의 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의 원죄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뭐 이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우리 상대적 비율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2배 이상을 디젤차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등록된 2,600만 대 중에서 1,000만 대가 디젤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1,000만 대 중에서 2015년 이후에 최신형 디젤차가 400만 대입니다. 그 400만 대 중에서 200만 대가 승용차, 나머지 200만 대가 트럭 등 상용차거든요. 아, 상용차. 예, 그래서 이 400만 대에 바로 요소수를 계속 주입해야 되는데 이 많은 양이다 보니까 하루에 들어가는 요소수가 국내에서 작년 기준으로 60만 리터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60만 리터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그 물량을 한순간에 끊어버리니까 국내에서 남아있던 재고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사태가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자원 빈국인지라 이 희귀 금속을 비롯해서 특정 자원에 대한 해외 국가 의존도가 되게 높죠. 네. 어쩌면 이게 바로 요소수 대란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소수 문제는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은 가져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이렇게 요소수가 한 국가의 의존도가 높아서 생긴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한 국가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수천 가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것 중에서 특히 이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은데 80% 이상의 의존도가 높은 게 1850가지 품목입니다. 지금 현재가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요소수 문제가 자국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100% 이게 순수한 이 부족 문제로만 이 차단을 시킨 거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일종의 길들이기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그만큼 이제 문제가 앞으로 이 국가 간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언제든지 들고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거죠. 지금도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알령으로 관광객 못 오게 했던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고 그렇죠. 또 일본하고도 이 반도체 뭐 불화수 소동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 3년 동안 이 국내에서 만들어야 된다 또 수입 다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니까 다른 문제도 굉장히 크다는 게 더더욱 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김 교수님, 네. 이 요소수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들 수는 없나요? 이게 뭐 암모니아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만들면 됩니다. 이게 기술도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후진국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없어진 이유가 민간에서 만들다 보니까 채산성이 떨어져서요. 중국이 워낙 우리보다도 너무 저렴하고 또 옆 나라다 보니까 바로 물류비도 거의 들지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의존도가 높아져서 97%까지 올라간 건데 그 부분들을 일단 정부가 모니터링을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내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기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설을 갖춰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뭐 해외 의존도 특히 이제 높다 보니까 수입 다변화시킨다든지 또는 이 품목에 대해서 좀 다변화시킨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에서 또 필요하면 국내에서도 일부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존에 한국에 묶어놨었던 요소 물량 일부를 뭐 풀기도 했었고 또 호주, 베트남으로도 이제 활로를 뚫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요소수 문제는 워낙 많은 분량이고 이게 정상 궤도 가기까지는 한 반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반년이요? 네. 지금 왜 그러냐면은 너무 오래 걸리네, 뉴스에서 나오는 거 뭐 하루에 70만 리터 이렇게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미 있었던 재고 물량을 상당히 많이 썼다는 건데 그 재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겠죠. 또 아직 수입 다변화가 완벽하게 된 게 아니라 여기저기 각 국가에 읍소하면서 요소수 주세요 다니면서 가져오는 거지 이게 정규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 3개월 정도가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승용차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요소수를 주입하기 때문에 10리터짜리 두세 번, 2, 3만 원이면 되는데요. 문제는 상용차예요. 그렇죠.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3, 400km, 많게는 1000km 정도마다 새롭게 요소수를 며칠마다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 생계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중지가 되면은 이게 모이면 바로 물류 대란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경제에 주름살 주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근데 이 요소수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베트남 또 러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 국가의 100% 의존도가 높았다는 거를 그동안 여러 사례가 있는데도 모니터링을 정부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생계를 위해서 이 디젤 차량을 운행하는 그 상용차주분들 중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도 이제 요소수를 구할 방법이 없어서 그 차량 운행 자체를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없으면은 운행을 못하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이 SCR 장치 요소수 주입 못하게 무력화시키는 것도 불법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심지어는 정부 차원에서 이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는 SCR을 그냥 일시 중단을 다 400만 대 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 배급제 형태로 지금 규정을 해놨어요. 주유소에서만 판매를 하고 승용차는 한 번에 10리터만 주고요. 상용차는 30리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화물차가 적게는 25리터에서 많게는 60리터까지 들어갑니다. 차의 배기량이나 크기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구하고 있다는 거. 그게
지금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2, 3개월 동안은 수단 방법, 공세호는 하나 있어도 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